네, 그러면 지금부터 11월 대상 덮프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3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3승이 되겠지? 걔의 5분의 1제곱. 자, 그러면 3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에다가 5분의 1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자, 마이너스 지수는 우리가 역수니까 루트 3분의 1.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fx가 주어져 있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얘들아, 이 식은 어떤 식이지? 바로 f의 그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 한번 미분 쳐볼까? 이거 3이지? 3, 3은 9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 될 거야. 자, 여기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자.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9 더하기 8, 17. 자,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자, 얘를 보면은 A1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4까지 합이지.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자,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를 해줘.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A1부터 A5까지 합이고, 자, 얘는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K 공식 알지? 2분의 n 플러스 1. 자, A5 값을 물었는데 여기 보면은 1, 2, 3, 4, 1, 2, 3, 4 날아가고 A5는 얘가 되겠다. 따라서 A5는 약분 치면은 32번. 자, 그냥 그림 보고 좌극한, 우극한 물어보는 문제네. 0-니까 2를 향해 가네. 자, 2 플러스니까 3을 향해 가죠. 5. fx의 극대값. 자, 그러면 일단 미분 해봐야겠지. f'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자,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얘는 최고차계수가 양수니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3에서 극소를 갖겠다. 자, 문제는 극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 f-1이 정답이 되겠다. 따라서 f-1을 구하면, 자,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2. 자, 정답은 7. 다음,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니까 2, 4분면이지.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가 되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음수가 될 거야. 이거 기억한 상태에서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6일 때, 자, 이 값을 물었네. 일단 우리 얘를 보고 이제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 하기 좀 이상하다. 자,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6, 그러니까 여기가 4, 여기 루트 6. 자, 여기는 루트 10이 되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찾아줄 수 있고, 자, 물어보는 것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우리가 각변환 시켜주면 얘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지. 자, 근데 코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10이 되겠다. 이 자체가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10이 되겠다. 자, 저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사라지면은 2, 3은 6, 2, 50. 자, 정답은 3분의 루트 15가 되겠다. 두 곡선과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었는데, 자, 얘들아, 이렇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물론 이런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진 않겠지만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교점을 구해서 그 각각에서의 정적분을 다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플러스가 나오면 아, 내가 넓이를 잘 구했구나.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넓이로 바꿔주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풀면 빠르게 풀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같다라고 해서 일단 교점을 구해보자.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날라가고 4x 3승이 마이너스 4니까 교점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네.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이 차함수 사라지고 4x 3승 마이너스 4 이거 dx 구해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절대값을 붙여주면 이제 될 거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지. 그럼 이런 기함수는 그냥 날려버리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다. 여기서 얘를 빼면은 플러스 4네. 이렇게 되고 흰색으로 써주자. 플러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가로 길이가 2고 세로 길이가 4니까 2, 4, 8.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고 둠으로써 우리가 얘에서 얘를 뺀 차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차함수를 구했을 때 지금 교점이 마이너스 1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야. x축이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얘에서 얘를 빼면 사실상 이제 x축을 기점으로 그 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 어떻게 가든 간에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지금 우리는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넓이를 구한 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운 x축으로 봐서 넓이를 구한 거다. 자, 무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개수는 이라고 했네. 얘는 우리가 2의 x승을 t로 치환해보자. 그럼 당연히 t는 이제 0보다 클 거야. 자, 여기 집어넣으면 t제곱 플러스 1. 자, 얘는 4t 플러스 4분의 t가 되겠지. 자, 그럼 넘어오면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17t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양변에 4를 곱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t가 뭐랑 뭐 사이가 나오냐면 4분의 1 이상 4 이하가 나올 거야. 전부 다 양수 확인했고, 자, 만족시키는 정수 x 개수는 그럼 마지막에 항상 원래 t가 뭐였어? 2의 x승이었지? 그래서 2의 x승으로 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 2의 제곱이니까 x가 결국 이런 범위를 갖게 된다. 그럼 정수 x 개수는 5개. 자, F1, F4의 곱이 음수인데 이 F가 무슨 함수냐면 2차 함수래. 자, 얘들아, 2차 함수는 연속 함수지. 이 연속 함수가 자, 연속 함수가 1 집어넣었을 때, 4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 그 사이 값으로서 0이 존재하기 때문에 1과 4 사이에 x축을 통과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이제 위로 볼록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2차 함수 fx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새로운 함수 이제 gx가 등장을 했는데 gx는 fx가 이제 x축을 지나는 그 지점에서는 함수값 2를 가지고 자, x축을 지나지 않는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fx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분수함수꼴을 띈대요. 근데 그 gx가 어디서 불연속이래? x는 3에서 불연속이래. 자, 얘는 지금 뭘 알려주고 있는 거지? 봐봐.
얘도 다항함수고, 그러니까 연속이고, 얘도 결국에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만 불연속이겠지만 0이 아니라고 했지. 그럼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니까 위의 식도 연속이야. 그러니까 웬만해선 연속인데 어디가 바로 불연속 의심점이냐면 fx가 0이 되는 이 경계 지점이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3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거는 결국 3이 이 경계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 그럼 F3은 0이구나.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X는 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어. 자, 근데 이 경계가 되는 지점 있지. 즉 fx가 x축을 통과하는 지점은 3도 있겠지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3 말고 다른 한 지점도 있겠지. 우리는 그거를 알파라고 해보자. 그러면 x는 알파에서는 연속이라는 의미야. 즉 우리가 fx를 어떻게 두었을 때 fx를 자, 최고차의 수는 뭔지 모르고 우리가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x-알파라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제 x축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지. 자, 근데 이 알파에서 연속이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파를 찾을 수 있겠다. 자, 연속이니까 우리가 연속의 정의를 한번 써볼까? 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식을 써보자.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알파에서 연속이니까 알파로 갈 때의 극한값은 자, 알파는 x가 알파가 아니라는 거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이게 될 거고 실제로 알파가 될 때의 g값은 2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g가 x는 알파에서 연속이라는 그 정의식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fx 자리에 얘를 지우고 이 파란색 식을 한번 써보자. 얘를 지우고 잠깐만. 자, 얘를 지우고 이 파란색 식을 한번 써보자. 그럼 a x-3 얘 좀 옆으로 갈까? 오케이, 한 이만큼 가자. 자, 그 다음에 x-알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2다라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데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아,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야 된다 해서 우리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알파가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써주고 여기도 플러스 1로 바꿔주자. 자, 그렇게 되는 순간 x 플러스 1이 날아가면서 자,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세요. 이렇게 되고 그게 2다. 그래서 a 값이 뭐다? 마이너스 8분의 1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식을 완성해보자. a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 fx식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지. 자, 그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는 F1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x자리에 1 집어넣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2, 8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10번을 볼게요. 얘가 삼각형 ABC가 있다. 그림 그리고 한번 시작해볼까? ABC가 있는데 선분 AC 위에 점 D에 대하여 AC 길이가 7이고 그 다음에 AD 대 CD가 3대 4래요. 자,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7인데 우리가 한 요쯤 와가지고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4로 내분이 되는 점이 7이 되는 거죠. 자, 이때 A, B, D를 이어줍시다. 자, 이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가 5분의 48파이다.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얘가 R제곱이니까 반지름은 뭐가 돼? 자, 일단 루트 씌워보자. 아, 반지름이 루트 5분의 4루트 3이구나. 그럼 당연히 이제 원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BD에서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 알고 있는 게 이 3이다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주보는 이 각을 세타라고 둔 다음 사인 세타를 쓰는 게 좋겠죠. 자,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 3은 2R. 자, 여기다 2배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써줍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면 루트 3 날라가고, 자, 사인 세타는 8분의 루트 15가 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 거 읽어볼게요. ABC 외접원 넓이랑, 자, 보면은 ABC 커다란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와 BCD, 그러니까 DBC, 자, 이 외접원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두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같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인 법칙이 들어갈 텐데 두 삼각형 모두 BC를 공통변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인 법칙이란 건 뭐야? 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대각의 크기가 나와 있을 때 쓰는 거잖아. 지금 둘 다 얘를 공통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주보는 이 각과 여기서 마주보는 DBC에서는 각 D가 되겠죠. 자, 이 두 각의 사인 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외접원 넓이가 같다는 건 결국 반지름 길이가 같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분자가 똑같잖아. BC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사인 A와 사인 D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근데 A랑 D는 이제 딱 봐도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치? 왜냐면 A에다가 얘를 추가한 게 얘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한 내각이기 때문에 사인 값이 같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한 주기를 가야 되는데 뭐 360도 더 가고 요럴 순 없지. 따라서 이 A랑 D는 어떤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 각의 합이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각 D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쓰는 순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평각이 파이죠. 거기서 얘를 빼니까 아, 이 각이 A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네? 자,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D 길이가 얘를 X라고 두면 얘도 X가 되는 거지. 끝났죠? 우리는 삼각형 ABD에서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변과 끼인 각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나겠다. 자, 가보자. 그러면 일단 사인 세타를 통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해볼까? 자, 세타. 아까보다 삼각형을 잘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8, 루트 15, 여기 7이지? 그쵸? 네, 7이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삼각형 ABD에다가 코사인 법칙 써보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바로 갈게. 2 딴분의 딴 더하기 딴, 즉 2x제곱 마이너스 딴 이렇게. 그러면 2, 4, 8. 자, 크로스로 곱해서 계산해보면 8x제곱, 7x제곱. 자, 넘어오면 x제곱 남고 4, 9, 36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D 선분의 길이는 36이 아니라 뭡니까?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가 8분의 루트 15다 해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다. 즉 마이너스 값은 되지 않는 이유는 자, 여기 보면은 ABC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어?
얘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각이 예각이 돼야겠지. 따라서 코사인 값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양수가 되는 겁니다.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처음 시작할 때 어디를 출발했냐면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항상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주어졌습니다. 자,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T는 0에서 T는 A까지 점 P가 움직이는 거리는 B이고 T는 A에서 점 P의 위치는 3분의 B일 때 A분의 B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속도함수 그래프부터 그려서 문제의 윤곽을 한번 잡아보자. 자, 시각에 따라서 이 속도함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냐면, 자, 얘 3t로 묶어볼까? t축과 어디서 만나? 0과 2에서 만나지?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자, 2에서 멈춰주시고 2부터는 자, 기울기가 1이면서 2,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얘가 무슨 함수야? VT 함수야. 자, 그러면 보자. 0부터 2까지는 여기 X축, 지금 T축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지. 즉,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야? 자, 여기서 1로 가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반대로 갔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반대 방향으로 간 구간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신 차리고 T는 2부터 정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자 봐봐. T는 0에서 T는 A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이라고 했잖아. 거리 자체는 항상 뭐니까? 양수니까 이 B값은 플러스야. 플러스. 그러면 움직인 거리 플러스고 뭐 당연하죠. T는 A에서 바로 요 시각에서 점 P의 위치가 플러스가 됐지. 자, 처음에 원점 출발했다가 반대 방향 요만큼 반대 방향으로 갔지.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플러스라는 거는 뭔가 더 갔다는 거야. 얼마나 더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더 갔다는 거죠. 그때의 위치가 이제 3분의 B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네, 자 여기 한 T 한 요쯤에서 한번 끊어줍시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자, 이 0부터 2까지 이 속도 함수를 적분한 이 넓이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2차 함수 넓이 공식 알지? 6분의 최고차 계수가 3이고 자, 두근의 차가 2죠. 그러면 2의 세제곱 3이 6 날라가고 이 넓이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맨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지. 수직선이 있을 때 자, 원점에서 출발했어. 근데 4만큼 정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간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4만큼 요로 간 거지. 이해돼? 자, 그랬다가 다시 마음을 이제 바로 먹고 정방향으로 간 거지. 정방향으로 간 거지. 자, 그래서 다시 마음 돌려먹고 정방향으로 가서 지금 위치가 플러스니까 여기 원점 지나서 더 갔겠지. 그래서 한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근데 이 위치가 3분의 B다. 즉, 이 거리 자체가 3분의 B라는 거지. 여기 자체가 지금 3분의 B. 여기는 0, 여기는 3분의 B. 이 거리 자체가 3분의 B라는 거야. 자, 그럼 끝났네.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도 4잖아.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고? 3분의 B고, 즉 8 더하기 3분의 B가 바로 이제 처음 시각부터 A까지 점 P가 이제 땀을 흘린 거리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8은 3분의 2B 2, 4, 8 따라서 B가 12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B가 12면 얘는 4가 되겠지. 그쵸? 자, 그럼 요 길이도 4니까 결국에 이 2부터 얼마만큼 이 넓이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 넓이가 얼마만큼 되는 거냐면 바로 이 길이만큼 되는 거지. 근데 4니까 이 길이 자체는 8이죠. 그치? 0초부터 2초까지는 어떻게 돼? 역방향으로 4만큼.
그 다음부터 얼마만큼 갔어? 이 속도함수 적분하면 8만큼 가서 딱 끊긴 거지. 아, 그러면 이 넓이 자체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속도함수가 t-2, 즉 기울기가 1이야. 자, 글씨를 예쁘게 쓰자. 기울기가 1이야. 왜 이렇게 써요? 기울기가 1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각각 몇이 돼야 될까? 4, 4가 돼야겠지. 그래야 4, 4, 16 나누기 2는 8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2초에서 4초만큼 더 간 거니까 요 초는 이제 6초가 되겠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초는 아니지. 어쨌거나 6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시각 t는 6에서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6분의 12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첫 장이 0 아닌 등비수열. 등비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을 봤더니 1부터 6까지 마이너스 1의 K승 AK라고 했어. 자, 걔가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나열해서 시각화를 시켜보자. 자, 1부터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AK. 2 집어넣으면 얘는 짝수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지. 그럼 AK가 아니라 뭐냐? A1, 그 다음에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자, 6칸까지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A6.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나열을 해보자. 자, 얘가 뭐랑 같대? 3배의 여기 1항부터 6항까지 합. 요렇게. 자, 그럼 보면은 1, 3, 5. 자, 여기서도 1, 3, 5 보면은 넘어오면 4배의 1, 3, 5겠지. 4배의 1, 3, 5. 자, 그게 같다. 어떻게? 자, 이번에는 짝수가 일로 넘어가자. 그러면 여기서는 2, 4, 6 넘어가면 전부 마3이 되겠지. 여기서도 2, 4, 6. 자, 마3 취하면 마이너스 2배의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양변을 일단 마이너스 2로 나눠주자. 자, 그러면 1, 3, 5, 9, 2, 4, 6이니까 1에서 3 가려면 한 칸 가는 거지. 등비수열에서 3 역시 한 칸. 그치? 5 역시 1로 가려면 한 칸이잖아. 그러니까 죄다 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들이 다 한 칸 한 칸 한 칸씩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2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자체가 그냥 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조건에서 뭘 찾았어? 공비를 찾았어. 자, 이제 나조건에서 우리가 왠지 초항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자,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7까지. 자, 걔는 자 여기다가 1부터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냐? 7항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선 공비가 뭐지? 곱하기 마이너스 R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AN 자체가 등비수열인데 거기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또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맞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2였으니까 대입해주면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좌변에 이 등비수열의 합 먼저 써보면 R-1분의 자, 초항이 마이너스 A지? R의 항의 개수 N승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같다. 뭐랑 같다? 자, 우변을 봐. 자, 여기서는 공비가 뭐가 돼? 공비가 R의 제곱이 되지. 각 항들이 이제 제곱이 됐으니까. 근데 R이 뭐니까?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1분의 초항이 A제곱이고 R의 자, 항의 개수 N승 마이너스 1
2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1이니까 날라가고, 자, 이렇게 곱할 건데 일단 그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첫째 항이 0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A 일단 안심하고 날려줍시다. 오케이, 그럼 A가 하나 나왔네. 이 A는 우리 예상대로 이제 초항을 구한 거야. 4의 7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자, 3 곱하기 2의 7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 합차공식 들어가지? 그러면 얘 날라가서 분모에 뭐가 남아? 2의 7제곱 플러스 1이 남아. 자, 2의 6제곱이 64니까 얘는 128, 그치? 129가 되겠죠? 분의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43분의 1이 이제 초항이 되겠습니다. 자, 끝. AK가 1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네. 자, 그러면 AK 여기다 써볼게요. 1번항 초항 곱하기, 초항이 왜 이럴까? 곱하기 R의 n-1승 이 이제 얘가 1보다 크다. 요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애초에 우변이 양수지. 그러니까 양수보다 크니까 좌변이 무조건 양수거든. 근데 얘가 음수야. 그러니까 얘 무조건 무슨 수? 음수가 돼야 돼. 즉 마이너스 2에 이 K-1이 뭐가 돼야 돼? 홀수 제곱이 돼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가 사니까. 즉 K는 이제 짝수만 되는 거야. 자, 그럼 K가 짝수가 되니까 K 자리에 한번, 자, 현명하게 우리 8부터 한번 집어넣어볼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3분의 8 집어넣으면 7이니까, 자, 마이너스 2의 7제곱 아까 했죠? 128. 얘는 1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OK. 자, 이번에는 K 자리에 6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43분의 5니까 마이너스 32. 얘 1보다 작지? 그래서 얘는 NO. 그래서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는, 자,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3차 함수 fx가 등장을 했네요. gx는 x가 1보다 작을 때, 1과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나와 있는데, 일단 1과 3 사이에서는 그냥 3차 함수 그대로 따라가는데 1보다 작을 때랑 3보다 클 때 식을 한번 봐봐. 자, 얘는 뭐지? 바로 1, F1에서의 F 접선이지. 자, 얘 역시 잘 봐봐. 그럼 3, F3 지나니까, 자, 접선 기울기 죠? 미분계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이 되겠지. 즉, 이 써져 있는 식을 보고 우리가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럼 대충 이제 그림 그렸을 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이런 데 1이 있고 이런 데 3이 있다 쳐봐. 그러면 1과 3 사이에서는 이 F함수 그대로 따라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이 점에서 그은 F 접선, 이렇게. 자, 3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이 점에서 그은 이 접선, 이렇게. 즉, 이렇게가 G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F함수를 베이스로 만든 요상한 모양의 이제 G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잘 보면은 여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자, 이런 식이 나왔네? 그럼 우리가 치환을 한번 이용을 해볼까? x분의 1을 한번 t라고 둬보자. 자, x분의 1을 우리가 t라고 두는 순간, 자, 어떤 숫자를 향해 간다라고 하면 항상 이제 방향성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그러니까 0 플러스로 갈 때랑 0 마이너스로 갈 때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지. 만약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우리가 치환을 한번 해서 바로 써보자. 자, x가 0 플러스로 가면 이거 유리함수 그려볼까? 0 플러스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하죠. 자,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그냥 t분의 1을 써주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gt가 되겠지. 자, 이 값과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자 0 마이너스로 보내보자. 0 마이너스 좌극한 값은 뭐야? 이 x분의 1이 즉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리꽂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자 x를 전부 다 이제 t로 돌려. 그러면 2 나누기 t 그럼 gt 얘랑 식은 똑같겠지. 자, 이게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어쨌거나 뭐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x분의 이렇게 뭐 분수 지저분해져 있던 것, 지저분해 있는 것을 우리가 t로 바꿨잖아. 그럼 이제 이 식을 쓸 수 있겠다. 자,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무한대로 간다. 바로 여기 속하는 거지? 3보다 큰 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식으로 gt를 대체할 수 있겠다. 자, gt 자리에 뭘 쓴다? f'3 t-3 플러스 f3을 쓸 수 있을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정의역이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 첫 번째 식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gt 대신에 를 쓰는 순간 우리가 자,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그러면 이런 상수는 다 필요 없고 결국 t분의 2f'3t가 되기 때문에 tt 날라가서 아, 우극한 값은 2f'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결국에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수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디로 가고 있다? t분의 2f'1 t로 가고 있으니까 tt 보내가지고 2f'1 로 이제 수렴을 하죠. 자, 두 값이 같은데 그 같은 값이 바로 뭐다? 마이너스 G'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G'이다 라고 했을 때 자, G식을 볼까? 여기에 바로 2가 속해 있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GX 대신에 FX를 쓸 수 있는 거야. 이때는 즉 G 대신에 우리가 F로 대체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F'2 이렇게. 어차피 2는 이쪽에 속하니까. 자, 그러면 끝났다. 자, 지금 문제에서 F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참수라고 했기 때문에 F'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가 되겠죠. 즉, F'은 이런 2차 함수인데 1에서의 함수값과 이거 2 날리면 3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즉, 가로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가 이 t값이 1이고 여기가 t값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대칭축이 2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자, 이걸 바탕으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즉, 이 F'식은 자, 세배의 자, 얘를 우리가 뭐 y는 k라고 둬볼까? 그러면 자, 요 이차함수와 요 직선의 그 교점 1과 3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식을 바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야. 즉, 세배의 x-1 x-3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이용을 했고 얘랑 얘가 또 같다라는 식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F'1을 뭐라고 둔 거야? K라고 둔 거야. 즉, 자, 얘를 다 K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 F'E가 뭐라는 게 나와? 자, 마이너스 2K다 라는 식을 또 얻을 수가 있지? 아,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함으로써 2 대입해볼까? 자, K-3이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2K다를 통해서 3K가 3이니까 K가 1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자, K가 1이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F2가 4일 때 얘도 써먹어야지. 자, G5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G5를 구하려면 자, 5는 여기 속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fx식을 다 완성을 해야 되는데 끝났네. 지금 F'식이 어떻게 돼? 3x-x-3 플러스 k가 뭐였어? k가 1이었잖아. k가 자 1이었잖아. 얘가 뭐였냐면 F'X였거든. 자, 얘를 적분하고 적분 상수에 대한 정보는 바로 F2는 4다에서 구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적분해 봅시다. fx는 자, 마지막이야. 자, 적분을 바로 못하지. 그래서 얘를 전개 한번 해보자. 세배의 요거니까 자, 적분해주면 x 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x. 자, 이제 여기 적분 상수가 있는데 2를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8 마이너스 4, 6, 24 플러스 20 하면 몇이지? 28 빼기 24는 4지, 4. 근데 정확히 4죠. 그래서 적분 상수는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말 그대로 fx는 뭐다? x 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x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5 값만 구해서 우리 문제를 마칩시다. g5는 제죠. 오케이. F'3과 F3만 구하면 되네. 근데 F'3은 아까 뭐였어? F'3은 그냥 K였어. 근데 K가 뭐였어? K가 1이었어. 오케이. 그럼 이걸 구했고 F3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자, 여기다가 3 대입해봅시다. 3 대입해보면 27 마이너스 6, 339 더하기 30. 자, 57 빼기 54. F3은 3이고 F'3은 1입니다. 자, 1 여기다 5,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자, 그러면 이런 거 항상 양수 체크 한번 해주고 양수 체크 한번 해주고요. 자, 함수 fx는 파이 절대값 sin ax 플러스 b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b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일단 절대값이 없었을 때의 이제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그리고 이 알맹이 함수의 주기는 뭐가 되는 거고 2파이를 뭘로 나눠? 양수 a로 나눠. 그래서 a분의 2파이가 주기야. 그래서 여기가 여기면 여기가 a분의 2파이, 여기가 반띵하면 a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파이배를 했으니까 최대 최소는 이제 b에서 1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파이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되겠지. 여기는 이제 파이, 그러니까 b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야. 자, 무튼 간에 근데 이제 걔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만큼 올리는 거니까 결국 이제 b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접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부분을 지우고 접어 올리자. 자, 얘를 지우고 접어 올려.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오케이. 자, 이 주어진 볼록볼록 함수가 이제 fx가 되겠습니다.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사실 이제 이 문제 이 가족권만 나와 있으면 굳이 그림 그릴 필요가 없지. 왜? 최대값은 그냥 보자마자 뭐야? 이 절대값은 이제 0부터 1까지니까 앞에 파이 붙었지. 그럼 얘는 0부터 파이까지야. 즉 최대값은 파이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0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개의 합은 2b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건데 자, 주어진 함수 fx의 주기와 같다. 자, 절대값 함수가 돼서 원래 함수의 이제 반주기가 되는 a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족권에서는 우리가 2b 플러스 파이가 a분의 파이와 같다라는 식을 일단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조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자, 0부터 a분의 파이까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0부터 a분의 파이까지는 이렇게 방정식, 자, 얘는 지금 합성함수 방정식이지, 우리 고1 때 배웠던 합성함수 방정식. 그럼 일단 크게 보는 거야. 자, 여기 봤을 때 F 괄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있어. 그 함수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것과 b를 집어넣은 게 함수값이 같다를 푸는 건데, 자, 우리 얘 풀 때 일단 제일 먼저 안에 집어넣는 게 같으면 끝나는 거지. fx랑 b랑 만약 같아. 그러니까 f, 파란색 함수에 집어넣는 알맹이 자체가 똑같아. 얘랑 얘가 똑같아. 그럼 당연히 함수값은 같은 거지. 즉 fx는 b다. 얘가 제 fx, 걔는 b.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고 0부터 a분의 파이까지에서는 자, 해가 0과 a분의 파이 두 개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집어넣는 알맹이가 다르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어넣는 이 알맹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제 y좌표가 같을 순 있지. 언제? 자, 여기 b가 나와 있으니까 b를 집어넣었을 때의 y좌표와 fx를 집어넣었을 때의 y좌표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b를 집어넣었을 때의 그 y좌표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다시 한번 f랑 만나는 점에서 내려간 곳이 fx가 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보자. 이때는 뭐라고 하냐. 집어넣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y좌표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가로선을 그어야 되는데, 자, 일단 b가 어디 x축상의 대략적인 어느 지점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 자, 근데 b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0보다는 우측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여기가 뭐지? 자, 여기가 a분의 파이니까 자, 여기는 2a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자, b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 부등식을 세워보자. b는 일단 0보다는 커. 자, 근데 뭐보다는 작냐면 우리 이 식을 잘 한번 볼까? 자, 이 식을 잘 봐봐. 양변을 2로 한번 나눠보자. 그럼 어떻게 돼? b 더하기 2분의 파이는 2a분의 파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2a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2a분의 파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바로 여기가 2a분의 파이거든. 즉, b는 무조건 b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단 작지? 그치? 똑같은 b인데 2분의 파이를 추가시킨 것보다는 당연히 b가 작겠지. 자, 근데 얘 자체가 지금 뭐냐면 2a분의 파이래. 그 말은 뭔 소리야? b가 0과 2a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는 거야. 즉, 자, 요런데 지금 b가 있다는 거지? 요런데? 여기라자. 자, 요런데 b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FB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자, 얘가 지금 Y좌표가 FB거든? 여기서 가로선 그어보자. 탕. 자, 여기서 가로선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서 만나는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렸을 때 fx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나는 것에서 내렸을 때 fx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나는 거에서 내렸을 때 fx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또 fx의 범위를 찾아야겠지. 자, fx는 어때, 범위가? 자, 일단 fx는 이 자체가 fx죠? 그러니까 b보다는, 자, b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b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거나 같아. 파이 플러스 b가 되잖아. 즉, 자, 얘가 지금 b지. b보다는 오른쪽에 있어. 하지만 파이 플러스 b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거든. 자, 근데 한번 잘 볼까?
여기 잘 보면은 여기가 정확히 2a분의 파이예요. 그럼 여기는 b예요. 자, 그럼 여기는 뭘까? 자, 2a분의 파이를 2배한 a분의 파이. 2a분의 파이를 2배한 a분의 파이가 2b 플러스 파이잖아. 즉, 여기가 등차수열이지? 여기가 b면 여기는 2b 플러스 파이에서 b를 뺀 b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야. 즉, 여기가 바로 여기서 이제 x축 내렸을 때 자, x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b 플러스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b 플러스 파이라고? 자, 그러면 이런 지점부터는 이제 fx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fx 자체의 최대값이 b 플러스 파이니까 f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b 플러스 파이까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여기서 내렸을 때 얘가 바로 fx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fx가 이 다음부터는 안 되고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b 플러스 파이까지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b 플러스 파이다라는 방정식을 또 풀어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그어봐. 요렇게 그었을 때, 자, 만나는 지점이 0부터 a분의 파이까지 여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정확히 뭐야? 정확히 2a분의 파이잖아. 자, 그래서 이때의 x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실근의 합이 5파이다 해서 싹 다 더해주면, 자, 0이랑 a분의 파이랑 2a분의 파이 다 더해주면 우리가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2a분의 파이가 3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너가 5파이다 이렇게. 자, 그럼 파이가 날아가고, 페이가 아니라 파이지. 파이가 날아가고 a는 뭐가 돼? 2분의 아니야. 2a분의 3, 10분의 3이 되겠다. 네, 자, a는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 a가 뭐니까? a가 10분의 3이니까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10파이. 그럼 너는 뭐야? 3분의 7파이. 그럼 b는 뭐야? 6분의 7파이. 그렇게 되겠다. 자, b가 6분의 7파이니까 두 개를 곱해보자. 그러면 최종 정답은, 자, 20분의 7파이.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15번에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색달랐죠? 네. K가 0과 7분의 12 사이인 상수 K에 대하여, 자, 함수 fx가 K가 일단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 1, 4. 실수 전체 집합에서 G라는 함수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연속이래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1부터 3까지 G 정적분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fx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그놈 그대로 따라간대요, G는. 그러면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지점을 우리가 색칠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G란 놈은 이 노란색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0보다 작은 구간과 1과 4 사이 구간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자, 0부터 n까지 gx, dx는 n, 이 n이랑 이 n은 같은 n이야. 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자연수 n 값은 4개가 있고 4개를 전부 더하면 15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안심인 거는 서로 다른 자연수 4개 더해서 15 되는 거는 몇 개 없잖아. 그쵸? 그리고 항상 너희가 이제 생각을 할 것은 자연수가 등장을 했다. 그럼 잘 모르겠다. 뭔가 문제 조건이 어려워. 그럼 내가 n자리에 1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해.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1부터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쓴 거야, 이거는? 1부터? 1부터라고 썼는데? 1부터 넣어보자. 자,
자, 그래서 혹시 모르니 우리 n자리에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침 0부터 1까지 gx식이 나와있지. 그냥 fx 그대로 가져간대요. 그러면 이 정적분 값이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해봅시다. k 밖으로 빼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얘 한번 전개해볼까?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x에 0부터 1까지 dx 합시다. 자, k배의 자, 정적분, 그러니까 적분해주면 4분의 1 x4승 마이너스 3분의 5 x3승 플러스 2x제곱을 0부터 1까지 자, 0 대입하면 0이니까 자, 1만 대입하면 되겠지? 자, k 곱하기 12로 통분해주자. 그러면 3 마이너스 5, 4, 20 플러스 2니까 24가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얘는 12분의 7K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1이 될 수 있냐? 그게 궁금한 건데 12분의 7K? 우리 아까 K의 범위가 0보다는 크지만 7분의 11보다는 작다고 했지. 따라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다. 즉, 중요한 건 1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야? 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니까 n은 1이 될 수 없는 거야. 오케이, n은 1이 될 수 없었다. 자, 그러면 2부터 가능하다는 건데 자, 약간 느낌이 오지 않았니? F에서 아까 그러니까 G식이 나와 있는 거는 0부터 1까지랑 4 이상이잖아. 자, 그래서 2, 3 이런 거 넣어보지 말고 4 이상일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G식을 알기 때문에 자, 그 구간부터 적용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이번에는 n이 4 이상일 때를 보고 싶어. 그래서 n이 4 이상이면 그러한 n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어떻게 돼? 자, 일단 0부터 뭐 4 이상의 그 n까지 가기 전에 일단 4를 거쳐 가겠지. 자, 4를 거쳐 가고 자,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n까지는 우리가 g 대신에 알고 있는 식 fx를 써줍시다. 이거죠? 자, 이 값이 n이 되는 순간이 있는지, n이 될 수 있는지. 자, 얘는 될 수 없다고 알았잖아. 얘는 그러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얘를 적분해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저 그림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위에 그려놨습니다. 바로 저 F 그림 되겠지? 저 F 그림이 되는데 자, F 인테그랄 4부터 n까지 자, 요게 뭐지? F를 4부터 n까지 정적분을 했어. 자, 얘는 이 F 자체가 4부터는 쭉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인테그랄 4부터 n까지 근데 그러한 n은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4부터 저 정적분의 정의가 뭐야? 쌓아 나간다는 거지. 자, n이 4보다는 크거나 같아. 자, 점점 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 넓이가 추가가 되니까 점점 커지지. 즉, 자, 요 놈은 4를 집어넣었을 때는 자, 여기가 이제 뭐 일종의 이제 x축이 되는 거지. 자, 4를 집어넣었을 때는 0이야. 하지만 4보다 큰 놈 집어넣음에 따라서 정적분하게 되면 점점 값이 급격하게 커지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4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얘가 어때? 얘가 그림 이상해가지고 자, 4,0을 지나면서 제가 점점 올라가니까 점점 추가하는 값이 커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갈 거야. 자, 그리고 0부터 4까지 gx, dx는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g가 정해짐에 따라서
g는 있잖아. 어떤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0부터 4까지 정적분하면 얘는 그냥 상수 k지. 상수 k를 이쪽 넘겨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식은 얘 인테그랄, 자, 마치 얘를 그냥 x라고 생각을 하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4부터 x까지 fx dx는 4,0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걔와 누구와의 교점이냐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x-k지. 즉 기울기가 1이면서 k, 0은 어딘지 몰라. 자, y절편을 모르는 그러한 직선과의 교점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x-k가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때? 뭐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뭐 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은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점이 많아봤자 2개야. 즉 교점이 그냥 최대 2개다라고 쓸 수 있겠다. 즉 x가 그러하다는 거는 결국 n 값이 그러하다는 거지. 만족하는 n은 4 이상에서 최대 2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 이상에서 최대 2개인데 그러면 끝났네. 왜냐면 1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2, 3이고 이 두 놈이 4 이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자, 그럼 싹 다 더했을 때 15다 해서 얘가 5니까 4 이상의 숫자 2개 더해서 10이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4랑 6밖에 없지. 자, 그래서 N3은 4고 N4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자, 여기다가 2, 3, 4, 6, 2, 3, 4, 6 대입한 게 전부 다 만족시킨다는 거야.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 자, 이렇게 4가지 정보를 우리가 얻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바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x거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x. 자, 근데 지금 g라는 그래프가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자, 0부터 1까지는 요 그래프, 4 이상부터 저 그래프지. 그치? 아, 그러면 우리가 얘네 2개를 잘 엮어서 한번 뭔가를 한번 구해보자. 0부터 6까지 g dx 여기다 써볼까? 자, 얘는 0부터 4까지 g dx 즉 4에다가 4부터 6까지 g dx를 더한 거잖아. 그치? 자, 근데 4부터 6까지는 우리가 gx식이 fx랑 정확히 똑같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 fx식 k, x, x-1, x-4 dx를 대신 써줄 수 있겠다. 가 6이다. 즉, 얘가 뭐다?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식 자체는 얘랑 똑같으니까 그냥 얘를 갖다 쓰면 되겠지? k, 자, 4부터 6까지니까 얘만 4, 6으로 바꿔서 계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k 자, 6 집어넣고 4 집어넣어서 각각의 항에서 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 4분의 1, 6의 4제곱 빼기 4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6의 세제곱 빼기 4의 세제곱 플러스 2 자리가 없다.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었나? 자, 뭐 하는 거야? 자, 플러스 2,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6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요리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항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6 빼기 4로 묶어보자. 자, K 6 빼기 4는 2로 묶으며 앞에 항은 4분의 1, 6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6 더하기 4, 10 빼기 3분의 5, 6 빼기 4 밖으로 뺐으니까 6, 6, 36 더하기 6, 4, 24 플러스 4, 4, 16 더하기 2배의 6 더하기 4, 10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할게요 그냥. 자, 2K에다가 자,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하죠. 2, 2, 4, 2, 5, 10 6, 6, 36 더하기 4, 4, 16 52지. 자, 52를 2로 나누면 26이지. 그럼 26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5. 자, 계산해주면 60, 76이지. 플러스 22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얘가 5, 6, 30, 5, 20, 130, 150. 자, 2K배의 150 마이너스 3분의 자, 5배 5, 6, 30, 5, 7에 35, 380. 자, 그러면 얘가 3분의 450에서 빼면은 3분의 77. 3분의 70에다가 2K랑 값이 그것이 뭐다? 2다. 그러니까 얘가 2다 라는 식에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은 K가 뭐가 돼? 12분의 7보다 작다는 건 알았는데 심지어 이제 70분의 3이라는 이제 그 수가 나왔다라는 걸 12분의 7 아니 7분의 10이구나. 7분의 12보다 작다. 그러한 70분의 3이라는 수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x잖아. 자, 1부터 3까지 gx는 0부터 3까지 gx dx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0부터 1까지를 빼주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아까 0부터 1까지를 구해놨잖아. 0부터 1까지가 뭐였어? 자, 0부터 1까지 12분의 7K였지. 자, 12분의 7K인데 K가 뭐니까? 70분의 3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저 곱해볼까? 40분의 1이 바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잖아. 걔를 여기서 빼면 되겠다. 즉, 3에서 40분의 1을 빼는 거야. 와우. 자, 정답은 120분의 119가 되는 게 아닌데 120분의 119가 없네? 잠깐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x dx는 0부터 3까지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는 거지. 근데 0부터 1까지가 뭐라고 나왔어? 12분의 7K로 나왔어. 그럼 12분의 7 곱하기 얘니까 14, 40분의 1이지. 40분의 1을 빼면은 40분의 왜 120으로 썼지? 40분의 119죠. 오케이. 자, 정답은 40분의 119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이제 11월 덮프 공통 15문항을 마치겠습니다.